네, 김미연 RN서치 소장,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조금 전 김무성 대표가 김포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 당무에는 복귀하겠다. 하지만 최고위에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보셨는지요? 예, 당헌 30조에 사고 또는 해외 출장 등이 네. 이제 적혀져 있고요. 그다음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이제 중요한 거잖아요. 예. 근데 직무 중에 수많은 당무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최고위원회 임시 최고위원회 소집하는 것도 하나의 당무죠. 네. 근데 임시 최고위원회를 소집하지 않고 다른 당무를 보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가 성립이 안 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유고 사퇴를 선언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이야기는 설득력이 없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도장을 유고 사퇴로 하고 권한 대행 체제로 갈 것이냐 비대위 체제로 갈 것이냐 또 두 가지 방향이 있잖아요. 네. 현실적으로 지금 그 비대위 체제로 가려면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안 되고, 그럼 이제 유고라고 일방적으로 규정해 놓고 권한 대행 체제로 가야 되는데 예. 권한 대행 체제로 가려고 하는데 버젓이 당 대표가 당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고를 선언하고 권한 대행 체제로 갈 수 없다. 그다음에 굳이 그렇게 해서 그 권한 대행 체제로 가서 도장을 찍었다. 김무성 대표가 동의하지 않은 상황에서 네. 그러면 선관위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내의 정치적 갈등이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계속 선관위 관계자 입장으로 나오는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예전에 이 추미애 조순영 그 조가 보여줬던 이 선관위의 유권 해석이 정통 당 대표의 그 동의하에서 찍히는 도장만이 인정한다라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친박계가 뭐 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김무성 대표가 버티게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그냥 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김미연 소장님께서는. 저는 그렇게 친박이 당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은 이 김무성 이번 공천 사태를 보면은 네. 친박이나 청와대의 입장은 한결 같았습니다. 예. 뭐냐, 진실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번 20대 총선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게 일관된 메시지였는데요. 지금 만약에 이런 사태가 지속돼서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찍지 않아서 만일에 그 무소속 후보들이 대거 이제 5명 정도가 대거 당에 돌아오는 시나리오는 청와대나 비박계는 친박은 생각하지 않은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네. 저는 뭐 오늘 청와대는 청와대대로 이것이 법적인 문제는 다음 선거가 끝난 다음에 다툼이 있더라도 예.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당무를 보지 않으면 당대표 유고 상태로 파악해서 공천을 의결하겠다는 원유철 대표의 원내대표의 어제 발언이 있으니까 네. 오늘 올라오셨잖아요. 예. 오늘 당무를 보기 위해서 올라왔다는 거는 네. 벌써 한 발 후퇴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예. 저는 이번 이 사태는 물론 김무성 대표는 끝까지 안 된다고 하겠지만 저는 친박도 여기서 물러서지는 않을 거라 저는 보기 때문에 어찌됐든 친박도 무슨 수를 썼어라도 저는 강행할 거로 보여집니다. 네. 공천 의결을. 이제 어제 부산에 내려갔다가 오늘 오전에 올라왔기 때문에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저는 물러난 거로 보는 이렇게 거죠. 보셨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물러난다라는 부분하고 네. 그다음에 유연성을 보인다라는 부분하고 네. 또 하나는 정확하게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는 당헌 30조가 계속해서 김무성 대표한테는 걸리는 거거든요.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2시에 올라오겠다 했다가 이제 다시 9시 40분에 이제 서울 도착했잖아요. 예. 그 출근을 한단 말이에요. 출근을 해서 당 대표실에서 일상적인 당무를 봐야 유고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없는 근거 자체를 갖다가 삭제시켜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예. 김무성 대표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당 대표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단 최고위원회만 소집하지 않을 뿐이다. 라는 부분에 완벽한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일찍 올라오는 게 맞는 거죠. 예. 근데 그것도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최고위원 소집도 하나의 그것도 당무에 포함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거는 하고 저거는 하지 않는다. 근데 그거는 봤을 때는 이거는 뭐 법조계에서 판단할 문제지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발 물러난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원점을 돌아가면 그러면 김무성 대표가 어제 왜 그런
폭탄 발언을 하고 내려갔느냐 하는 겁니다. 뭐 이렇게 일부에서는 뭐 정치적 배수진을 쳤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너무 뒤늦게 한 게 아니냐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너무 뒤늦게 했다. 본인이 정말 이렇게 할 의도까지 있었다면 후보 등록 시점인 어제가 아니라 그저께 이런 폭탄 발언을 하고 본인이 내려갔으면 최소한 공천을 받은 사람들이 예. 무소속으로도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러면 본인도 명분도 챙기고 이런 파국까지 하지 않았는데 결과적으로 후보 등록을 원천 봉쇄해버린 거죠. 원천 봉쇄한 상태에서 무소속 후보들이 살아서 돌아온들 그 사람들의 정당성이 확보되냐는 거죠. 네.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저는 김무성 대표가 그동안 본인에게 제기됐던 100% 상황식 공천이 아니면 본인은 뭐 정치적 책임을 진다 그런 발언까지 했었잖아요. 예. 그러면 보시다시피 이번 공천 과정은 100% 상황식 공천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공천 학살이 일어났음에도 그동안 가만히 있는 거에 대한 비난의 여론이 많았었고 두 번째는 미락설까지 있었잖아요. 친박가에. 왜냐하면 김무성 대표를 비롯한 걔는 다 살아서 돌아왔기 때문에 네. 그런 미락설도 제기되는 이 와중에 하루 남기고 그것도 공천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출마 자체를 원천 봉쇄하기 위해서 이런 정치적 결단을 했다는 거는 저는 매우 당대표로서 무책임하고 저는 잘못된 행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대표한테 무책임을 묻기에는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나 공관위의 그동안의 정치 행태가 지나쳤다. 한 분도 당대표로서 제대로 인정해 준 적도 없고 예. 끊임없이 당대표를 바보로 만들어가고 국민들 앞에서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갔던 그들이 다시 그 당대표에게 당대표의 책임을 묻고 당대표에게 무책임하다고 이야기하기에는 상당히 무리 있는 일련의 과정이 있었다라는 부분이고요.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도 좀 생각이 다른데 23일 그러니까 그제 오후에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의원의 대구 동월에 대해서 무공천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이 그죠? 합당한 결론이 나오지 않으면 무공천하는 것이 맞다. 그렇죠.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이한구 위원장이 무공천 없다라고 하면서 사실상 김무성 대표의 마지막 카드를 쓸 수 있는 명분을 줘버린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까지 유승민 의원을 밀어내기 하면서 결국은 여기에서 폭발한 거잖아요. 오히려 김무성 대표가 어제 한 게 아니라 오늘 했으면 완벽하게 진압입니다. 그런데 어제 하면서 이 시간을 두었더라는 게 오히려 저는 전술적으로 김무성 대표가 그 전술적 실패를 했다. 일정하게 상당히 리스크 있는 전술 채택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요. 만약에 오늘 이 발표를 했다면 완전히 셧아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자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있어서 상식과 합리와 이성이 있었는가? 그리고 그들의 눈에 국민이 있었는가라는 전제를 놓고 보면 정말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으로 비합리적으로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왔고 그리고 심지어 보수 언론들마저도 그러한 박근혜계의 공천 행태에 대해서 강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김무성 대표에게 이번의 행위를 몰상식하다 비성적이다라고 비판한다라면 똑같은 사람들인 거죠.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 친박이 보여준 그 공천 행태에 대해서 잘했다고 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라는 입장에서 본다면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본인이 그쪽이 그렇게 했다 해서 나도 똑같은 대응을 한다는 건 똑같은 사람으로 취급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다면 본인이 그동안 한 달여간의 공천 과정에서 충분히 개입을 하고 차라리 본인이 이런 식으로 공천이 진행이 된다면 당대표직도 사퇴를 하고 나 스스로도 공천을 받지 않겠다. 뭐 이런 식의 강경 대응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기다렸다는 거죠. 왜 뭘 기다렸냐? 본인의 공천과 함께 본인의 김무성계가 공천 받는 시점까지 기다리다가 결국은 막판에 이런 선택을 했다는 거는 저는 이해가 좀 되지 않고요.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저는 차라리 김무성 대표가 차라리 이러면은 나도 탈당해서 나도 무소속으로 나가겠다. 아니면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 이런 식으로 맞대응하는 것이 더욱더 올바른 방법이지 본인이 옥새를 가지고 찍는다 못 찍는다 하고 하는 거는 이건 하나의 막상 드라마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만 그러면 지금 이 부분이 계속 얘기는 되지만 저 중요한 것은 이제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가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지금 보는 것처럼
완벽하게 하려면 오늘 했으면 더 이상 말없이 끝날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했던 부분, 또 서울로 올라왔던 부분도 한 발 빼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오늘 다 물러나고 공천하겠다 직인을 찍은 것도 김무성 대표한테 부담이 되고 또 일부만 구제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또 5명을 다 안 하겠다 하는 것도 부담이 되는데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됩니까? 현실적으로 오늘 그 일반적인 이 인터넷에서의 흐름들이나 그다음에 여론들이나 김무성 대표에게 상당 부분 그 여론과 민심이 가 있단 말이에요. 지나쳤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박근혜계의 그 지나친 공천 행태에 대해서 분노들이 있었고 그거는 네. 여야 지지자 할 것 없이 국민들이 그리고 김무성 대표에게 상당 부분 동정 심리가 있었었고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가 저렇게 치고 나왔었을 때 정말 사이다 같은 시원한 정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김무성 대표가 무책임하다라고 비판하는 사람보다는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김무성 대표가 이후에 자신이 한 행위를 이 일정한 가오잖아요. 이 가오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대로 돌파하고 총선에서 얼마만큼 그 크게 이기는지 네. 이를 승부를 거는 그래서 평가를 오늘에 놓지 않고 네. 4월 13일 날 밤에 놓는 그런 과정입니다. 즉 어떻게 보면 지금의 공천 안 하겠다는 부분을 그대로 관철한 다음에 총선 결과로 자기는 평가받겠다 이렇게 그렇죠. 나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예, 예. 네, 어떻습니까? 저도 지금 김무성 대표가 쓸 수 있는 카드는 별로 없을 거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발표를 했다는 거는 오늘 했으면 완전히 끝나는 게임을 네. 어제 했다는 얘기는 나름대로 또 출구 전략도 생각하고 있지 않았냐 하는 그런 좀 의구심이 저는 좀 개인적으로 들고요. 예. 그리고 지금 김무성 대표로서는 이렇게 강경수를 둘 수밖에 없는 게 그동안 그 보여준 발표됐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요. 네. 김무성 대표가 이 공천 전국에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였고 예. 지금은 1위 자리도 지금 위협받는 그 여당 후보 중에는 1위 자리도 지금 위협받는 그런 조사 결과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본인 그리고 이번에 그 총선이 끝나고 난 뒤면 새누리당의 권력 지형은 바뀔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비박에서 친박으로 권력 지형이 바뀌기 때문에 본인이 4.13 총선이 끝난데도 본인의 자리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신 것 같아요. 뭐 당권도 물 건너갔지만 이러다가 대권도 물러간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승부수를 던졌다고 보여지는데 네. 결국은 이것이 아마도 이런 생각은 갖고 있으신 것 같아요. 야권이 지금 분열이 됐기 때문에 야권 분열 상태이기 때문에 본인이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180석도 가능하다 했다가 나중에 물러서서 150 정도 석으로 물러섰는데요. 지금 이 정도 새누리당이 이런 사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이 그러면 반사 이익을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네. 저는 이 야권이 분열이 돼 있기 때문에 반사 이익을 보는 거는 제한적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4.13 총선 결과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런 강경수를 두더라도 내가 이런 강경수를 뒀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 50석 이상은 날아갈 수 있었을 텐데 나 때문에 건졌다. 이런 식의 명분을 지금 쌓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관점으로 보이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이렇게 물어붙이는 거는 저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한쪽에서 훼손했다 해서 본인도 똑같이 하는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 하나 출구 전략은 박근혜 대통령이 부르는 거죠.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를 통해서 본인은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겠죠. 지금은 기다리고 있겠죠. 청와대에서 어떤 시그널을 보내느냐. 예. 자, 그래서 대통령하고 뭔가 밀약을 하고 난 뒤면 본인이 뭔가를 챙기면 물러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청와대가 과연 그렇게 할까? 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김미연 소장 역시도 무공천 입장을 쭉 이어갈 것이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본인은 지금 그 방법밖에 없죠. 지금 또 물러나면은 30시간의 법칙이 안 깨졌다는 식으로 또 비난을 받을 테니 네. 본인은 지금 아무런 출구 전략이 없어요. 끝까지 밀고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씀하신 건 이제 청와대에서 어떤 무엇인가의 그렇죠. 얘기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렇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고요. 네. 불가능하지는 않은데 실현 가능성이 없는 그렇죠. 이야기고요. 예. 계속해서 저는 유승민 의원한테 계속 비판들이 정말 당을 위해서 불출마 선언해서 당을 안정화시켜주는 게 맞지 않냐. 그다음에 김무성 대표 정상적으로 진작에 이야기를 하지라고 하는 이 비판 그리고 김무성 대표가 무책임하다라고 하는 비판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달리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유승민 의원이나 김무성 대표가 부처나
예수가 아니잖아요. 성인 군자가 아니잖아요. 현실 정치에서 치열하게 이 권력 투쟁을 하는 사람들이라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권력 투쟁의 속성을 일반적으로 무시하고 권력 투쟁의 속성에 밖에 그 잣대를 대서 우아하고 그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왜 행동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비판하고 다름없다. 그다음에 진작에 개입하지 않았냐라고 하는 부분도 진작에 개입할 수 있는 상황이 없었잖아요. 다 소수파인데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나친 김무성 대표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네. 뭐 지금 당사에는 많은 기자들이 나와 있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조금 전 9시 한 30여 분 정도에 김포공항에 도착해서 잠시 후면 이제 당사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사에 많은 기자들이 모여 있고 어떤 이야기를 할지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특별한 이야기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어쩌면 현재 상황을 좀 진행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중간에 이제 어제 부산 집 앞에서 내려와서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두 명이 좀 안타깝다. 정종섭 전 장관과 추경호 전 실장은 좀 선의의 피해자다라고 한 부분이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풀어낼 방법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 부분은 어떨까요? 그러면 5명 중에 본인이 안타깝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사람은 살려주고 나머지는 뭐 무공천한다. 이건 또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이건 형평성의 문제에 또 위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어제 왜 그런 발언을 했느냐를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저는 매우 충동적인 발언이 충동적이었다. 예. 어제 왜냐하면 그 전날에 있었던 그 유승민 의원의 탈당 선언문을 보고서 감동을 본인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정의롭지 않아요. 네, 그렇죠. 본인은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봤을 네, 때 죄송합니다. 지금 뭐 김무성 대표의 이제 당사 들어온 모습인데 앞에 이제 뭐 취재진이 워낙 많이 열띤 취재를 하고 있어서 김무성 대표의 모습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아마 차에서 내리려고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지금 당사로 들어와서 당무에 복귀하는 모습을 취재하기 위해서 취재진들이 잔뜩 모여 있습니다. 이제 이 옥새라는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많았는데 오늘 김포공항에서는 옥새가 아니다, 당인이다. 그렇기 때문에 옥새라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럽다. 그리고 옥새를 내가 직접 가지고 내려간 것도 아니다. 당사에 다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부분 뭐 잠시 뒤에 인터뷰가 나오면 좀 더 이어가기로 하겠고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형평성 때문에 누구를 구제하고 누구를 구제하지 않는 것은 어려울 것이다.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오론하신 경기죠. 전체나 5개 전체나 안 그러면 하나도 없거나 이런 상황에서 그 싸움이고 여기에서 김무성 대표가 유승민 의원 지역구에만 무공천하고 네. 4개를 풀게라고 하는 순간 또 30시간의 마법에 걸리는 거고요. 예. 그런데 김무성 대표가 그렇게 머리를 쓸 가능성은 없다. 아. 이 싸움은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대통령에 대한 항명이고 대통령을 향한 전쟁 선포라고 청와대 관계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즉 이제는 김무성 대 박근혜 대 김무성의 정면 충돌로 가면서 예전에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국무총리를 했던 이회창 총리가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대권 반열에 올라가는 거나 예.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 시절에 김영삼 당 총재가 당 대표가 노태우 대통령을 공격하면서 대권 반열로 가는 이 과정, 일련의 과정들을 김무성 대표는 다 보고 여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예, 뭐 지금 김무성 대표 당사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천천히 들어오면서 최고위기 열리게 될 건가요? 기자들이 이제 질문을 좀 할 것 말씀해 같습니다. 주시죠.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입장 변화 없으신 건가요? 말씀해 주시죠. 지금 공천 의결이 안 된 5명의 후보들 오늘 기자회견 열고 참정권 침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빨리 의결해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 다칩니다. 조심하세요. 네, 새누리당 당사에 지금 엘리베이터를 타고 김무성 대표는 집무실로 올라갔습니다. 지금 들어가기 전에 이제 기자들이 질문한 것이 이 정종섭 전 장관이 이야기를 한 것이 이 참정권에 대한 침해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을 빨리 해결해 달라라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입장 변화가 있습니까? 했더니 입장 변화가 없습니다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올라갔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크게 입장 변화가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뭐 두 분이 같은 의견이셨습니다. 무공천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친박 쪽에선 지금 국회에 다 모여 있습니다. 이쪽에서 어떻게 대응 방안을 좀 마련할 것인가? 대응 방안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현실적으로 없어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응 방안은 유고를 선언을 하고 네. 권한 대행 체제로 가거나 안 그러면 사실상 탄핵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비대위 체제로 넘어가기에는 시간이 없고 네. 비대위 체제의 절차는 전국위원회를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국위원회를 하면 최근에 우리가 더민주당에서 맡은 중앙위원회 같은 회의를 소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고요. 그러면 일방적으로 박근혜계에서 유고 선언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당 대표실에 당 대표가 앉아 있는데 유고 선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에서 아까 민주당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일방적으로 유고를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의결하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어서 보내고 나중에 법적 이 심판을 받겠다. 이것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선관위가 공천장에 대해서 접수를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아직 어떻게 보면 이제 친박 쪽에서는 방법이 없다. 네. 네. 김미연 소장님. 저는 김무성 대표가 어제 오늘 보여준 행보를 보면요. 저는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의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내려갔어요. 오늘철 원내대표가 왔습니다. 와서는 도장까지도 가지고 갔다는 말이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반박을 했습니다. 도장 안 가지고 가고 당사에 있다. 그러면서 어제 또 뭐라고 했습니까? 현일 피해자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약간 뒤로 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걸 보면 네. 뭔가 타협의 여지는 지금 보인다고 지금 판단이 좀 듭니다. 지금. 그리고 올라오진 말았어야죠. 당무를 왜 부산에서는 못 봅니까? 그러니까 당무를 보기 위해서 자기가 올라온다. 그러니까 유고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민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기가 올라온다. 이건 앞뒤가 저는 안 맞다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김무성 대표는 아마 지금 정치적 승부수를 던졌고 여론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해창 대표라든가 전 대표라든가 이런 분들은 다 현직 대통령에게 각을 세워서 다음 대권으로 올라갔다는 점을 지금 얘기하시는데 네. 그때 그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한테는요. 그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흔들림이 없는 이 60대 이상이요. 1,000만 표에 가까운 60대 이상이 그래도 여론조사 결과 보면 꾸준하게 60% 이상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TK에서 유승민 파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50%가 넘는 그건 60% 많게는 어떤 데는 70%가 넘는 확고한 지지층이 있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에서 사람들은 박근혜 대통령 누누이 얘기했듯이 배신의 정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유승민도 배신 1호로 지금 찍혀 있는데요. 김무성 대표가 총선 마지막 당국의 시점에 이런 식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뒷다리를 잡는 거에 대해서 핵심 지지층,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있는 핵심 지지층은 누구 편을 들겠습니까? 자, 이거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냐 안 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네. 논리를 떠나서 감정적으로 봤을 때 박근혜 대통령과 이 핵심 지지층은 상당히 동질한 감정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기 어떻게 보면 때문에 지금 각을 세운 것이 너무 빨랐을 것이다 이렇게. 너무 빨랐고 네. 김무성 대표한테는 저는 마이너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예, 너무 빨랐다.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 김무성 대표가 안 받겠습니까? 그 판을. 콘크리트가요. 시간이 지나면 계속 부식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그 부식에서 일정하게 그 함몰 현상도 일어나고요. 함몰 현상이 일어났었잖아요. 어떤 부분입니까? 진박들이 대구에서 경선에서 3명 중에 2명이 떨어집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에서도 줄줄이 강남 5구 다 날아갔습니다. 즉 진박들이 보이는 모습들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을 직접 묻는 거고 그다음에 새누리당의 전체의 상황을 묻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새누리당 입장에서 이제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이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계속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갈수록 외소화될 것이고 축소될 것이냐, 안 그러면 미래 권력을 추대하고 미래 권력을 중심으로 해서 확장해 나갈 것이냐라는 중대한 기로가 이 기로고 예. 이 기로를 총선 직전에 김무성 대표가 승부수를 던진 것이고 시간이 지나면 이번 총선에서 저는 역풍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현실적으로 구도가 이번 253개 중에 만약 새누리당 공간이 결정대로 5명이 다 된다라고 하면
188곳이요. 네. 1여 다 야구도입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110곳이 1여 다 야구도입니다. 아. 기본적인 구도가 새누리당이 충분히 오만하고 저런 이전 투구를 계속할 수 있는 사실상의 동력이었고 기반이었고 백이었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 김무성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충돌을 한다 하더라도 그분들 그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하는 분들이 문재인 대표를 지지하겠어요? 안철수 대표를 지지하겠어요? 결국은 김무성 대표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 표들이 현재 박근혜 대통령을 바치고 있는 콘크리트 지지율이라는 겁니다. 그 지지율은 김무성 대표한테 갈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다면 김무성 대표는 여기서 예. 힘싸움을 해서 자기가 사라질 것이냐,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사라지고 링 밖으로 쫓겨날 것이냐, 안 그러면 현재 링을 내가 지키면서 네. 여기서 제대로 싸울 것이냐라는 기로에 섰기 때문에 링 위에 서기 위해서는 정면 돌파밖에 없는 거죠. 근데 네. 링 위에 올라갈 수 있겠냐는 거죠. 현재 링이 링 위에 올라와 있잖아요. 아니 링 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올라가기 위해서 이런 몸부림을 치는 건데 아하. 링 위에 올라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그거는 아직 판단을 해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링 위에 올라갔을 때는 상당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누리당 지지층들이 뭐 누가 됐든 간에 새누리당 후보로 결집이 되겠죠. 그건 누가 되든 간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꾸 진박 후보들이 경선에서 떨어진 거 가지고 자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층이 균열이 됐다 지금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저는 좀 약간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지역구 선거거든요. 자, 지역구와 큰 대선은 큰 판이고 이런 소지역구 선거에서는 상당히 그 지역의 인물과 그리고 그 지역 기여도 이런 걸 다 계산을 한다는 겁니다. 네, 오늘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했는데 뭐 호남 지역 격전지는 아예 손을 못 대고 끝난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